네. 자,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윤창희 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윤창희 팀장님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정부에서 AI 정책 연구팀장을 맡고 계시며 공공분야 초거대 AI 민간 플랫폼 활용 방안 및 초거대 AI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주권 클라우드 적용 방안 등의 저서를 집필하는 등 공공 분야에서 AI 도입 방향과 초거대 AI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윤창희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제 원장님하고도 옆에 앉았으면 얘기를 드렸는데요.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앞서 이제 발표하신 이제 기업에서 오신 발제하신 분은 아무래도 이제 앞서 나가는 AI의 다양한 서비스, 이 좋은 서비스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이제 민간에서 사용하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용하는 서비스도 좋지만 당장 기록원에서는 그런 서비스 하나하나를 사실은 터치해서 도입하는 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국가의 그 소중한 데이터를 많이 기록원에서 보존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관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를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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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참여가 되신 건가요? 네. 이제 오늘 제목이 제가 받은 게 이제 범정부 초거대 AI 구현, 현황, 그 다음에 정부 서비스 혁신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께서도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출시가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도 저도 좀 일찍 와서 좀 듣게 됐는데, 이렇게 정말 2년 전에 22년 11월에 챗GPT가 등장을 하고 나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전쟁입니다, 전쟁.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뭐 국내 기업도 그렇고 해외 기업도 그렇고 정말로 엄청난 전쟁 중이어서 거의 출혈 경쟁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챗GPT를 시작으로 MS, 빙 다 아시지만 오픈소스 기반,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반의 라마, 메타 이런 시리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앞서 설명이 좀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서비스 하나하나를 개발해서 구글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되고 MS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되고 네이버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된다에 집중하는 입장이 사실 아니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민감 데이터, 소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AI의 이 시대에 날로 이렇게 출시되는 이 AI와 접목을 해서 이제 대국민 내지는 정부를 AI 정부로 만드는데 최적의 경로,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속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방향을 잘 잡아야 뭐 올해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잘 구축이 되면 내년, 후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저력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오늘 기록원에서 마련한 이 자리는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명옥 팀장님께서 그 전에 대구까지 오셔서 열정적으로 오셔서 개선안을 많이 상의를 하셨는데 지금 기록원에서 만든 국가 이제 정보 재분류에 대한 개선안이 굉장히 이런 이 흐름과 또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AI 방향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제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뭐 사실 학교에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 어떻게 이걸 접목을 하고 이 고민을 같이 쉐어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같이 고민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발표하다가 중간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 이제 손을 들어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에 오픈소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잠깐 언급을 드리면 지금 이 오픈소스, 우리가 앞에 계속 출시되는 게 크게 보면 오픈소스와
뭐 폐쇄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비오픈 소스라고도 하는 이 이제 기업에서 만드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네이버 하이퍼클러버 X도 약간 이제 비 오픈 소스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뭐 구글의 뭐 제미나이라든가 오픈 AI 챗GPT 이런 게 다 이제 폐쇄형 모델이에요. 근데 오픈 소스는 라마 같은 거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죠. 뭐 국내에도 뭐 있습니다. 각종 뭐 고대에서 만든 구름, 뭐 폴리글랏 이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LG 엑사원에서도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펄러스를 바꿨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오픈 소스의 이제 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에가 이제 소위 말하는 폐쇄형 모델의 흐름입니다. 밑에가 이제 라마 같은 팔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무료로 전 세계에 출시한 오픈 소스도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곧 기술의 갭이 없어지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흐름을 기술 이제 그 기능 하나하나를 저희가 쫓아가다기보다는 이 흐름 맥락을 알고 이 AI를 정부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팔콘 모델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개발을 해서 180B의 수준으로 파라미터로 제공을 하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이 오픈 소스를 어떻게 한국에 체화시키느냐 이런 고민이 좀 진지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그 5월에 혹시 AI 세이프티 서밋이라는 거 행사 아시나요? 네, 우리 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안전과 관련 이 AI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이제 포텐셜과 좋은 기능이 있지만 당연히 이제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 범정부로 따지면 아까 질문을 여러 번 하시던데 보안 이슈를 굉장히 관심 많죠. 예. 내부에 있는 데이터 함부로 하기가 어렵죠. 예.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저희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 고민입니다. 저도 초청이 와서 아랍에미레이트 갔었었는데요. 지지난주에. 거기서 각국의 정부들이 모여서 특히 그 중동 지역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도 눈이 그냥 확 트일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고민을 아직 뎁스 있게 하진 못하고 이 양날의 검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가기록원에서도 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딱히 이제 대안을 찾았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걸 잘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는 이걸 가지고 이 프로세스 전체를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수출로도 할 수 있는 우리 전자정보 행안부에서 웨이브를 굉장히 잘 하고 있듯이 AI의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관리 능력도 그러한 경로를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분이 이제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4대 천왕이라고 하죠. AI의 앤드류 응이라는 분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와가지고 강조를 했는데 이 오픈 소스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그 강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LLM 모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 이 LLM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대단하다기보다는 여기 전기 모터처럼 전기 모터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믹서기도 만들고 자율주행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죠. 그 엔진을 활용해서. 이 LLM도 LLM 자체보다는 이걸 어떻게 의료 분야에 쓸 수 있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메디컬 분야, 의료 쪽에도 쓸 수 있는 다양한 엔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죠. 미래 사회는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픈 소스와 비오픈 소스의 아까 앞선 슬라이드처럼 기술적인 갭도 거의 없는 게 곧 도래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범정부에서는 시큐리티를 어떻게 지키고 이 오픈 소스와 접목을 하지?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시사점을 던져준 분이었습니다. 직접 이제 뵐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게 대안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 이제 우리 잘 아는 빌 게이츠부터 해서 젠슨왕, 소프트뱅크 손정희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AI가 막 그 새로운 게 나오고 하는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뭐랄까 뭔가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좀 모르면 좀 불안하고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일선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가 아니에요. 늘 바뀌고 내가 오늘 최고를 해서 밤새서 좋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또 다음 날에 어떤 엄청난 기업이 또 다른 걸 내놓고 끝없는 이런 이제 그 발전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도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국가를 어떻게 AI를 잘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프로젝트를 해서 정말로 AI 기반의 정부를 만드느냐. 이거는 국가도 불안해하는 거죠. 어떻게 만드는 거 최선이야?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느꼈지만 다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왠지 아까도 우리 하 센터장님 언급하셨지만 한 2, 3년 내다보는 것 같죠? 2, 3년 안에 천하통일 될 것 같아요. 뭔가 빅테크든 뭔가 기술이 메이저가 뜨는 거죠. 그런데 이 AI 기술의 특징은 여러분들도 체감하시겠지만 2등, 3등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네이버에서 오셨지만 국산 많이 쓰세요? 챗GPT 같은 거 쓰세요? 실제 쓰시면. 그렇죠? 왜? 조금이라도 내 응답을 잘 못하면 안 써요. 그게 시장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3등, 4등은 어디 올리게 좋아요. 랭크 3이다. 우리 2등이야. 라고는 좋지만 2등은 이렇게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3, 4등 이런 데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외면받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빌 게이츠는 5년 안에 모든 걸 바꾼다. 누구나 AI 비서가 개인 비서가 될 거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 같으세요? 아니면 좀 와 닿으세요? 이 LLM 아까 강조했지만 자, 예전에는 인생에서 두 번째 샥을 얻었다. 첫 번째는 옛날 도스 시절에서 윈도우로 가던 그 변혁이 지금 LLM 기반의 AI가 나에게는 그런 존재 같다. 요즘 도스 학원이라는 게 보이나요, 동네에? 없죠, 아예. 다 윈도우 환경으로 바뀌었잖아요, 컴퓨터가. 자,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젠수랑도 5년이라고 내다봤고 모든 시험을 AI가 통과할 거다. 그리고 손정희는 심지어 회장님은 사람의 지능의 10,000배에 해당하는 이제 AGI 시대, 이제 ASI 시대가 20년이 도래할 거다. 이거 더 짧게 보더라고 요즘엔. 그 10,000배면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이분이 사람과 금붕어의 갭이라고 그래요. 이제 컴퓨터가 사람이 이제 금붕어 수준으로 되는 이제 지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농담처럼 들리는 건지 이게 점점 우리가 이게 체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에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가트너에서는 이 LLM이 이제 소위 말한 LMM, 멀티모달로 가는데 여기서 가장 그 이슈가 되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할루시네이션 제거 기술이 굉장히 AI 시장에 그 큰 화두가 될 거다. 앞에도 우리 걱정하셨지만 할루시네이션은 건 뭡니까? 정확한 답변을 안 주고 우리 범정부 조직은 속도보다는 사실 정확한 거, 근거, 그죠? 명확한 답변을 줘야 되죠.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굉장한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봅니다. AI 기술 발전이 이제 기존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저희 한국진흥정보원 이름 전에 한국전산이라고 했었어요. 여기 좀 계신 분들은 그 시절도 아실 텐데 그때는 이제 정보화 시절에는 저희가 이제 계획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면 한 2, 3년, 3, 4년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시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들면 또 새롭게 바뀌어요. 굉장히 급변하는데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AI에 대한 그 이해와 또 그 트렌드에 대한 이해 없이 정보 정책을 만드는 게 점점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체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인터넷 시대는 컴퓨터가 이제 세상을 완전히 바꿨죠.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디지타이즈드 하는 세상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뭐 정부가 글로서업 해갖고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책자를 디지털화하는 거에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했었어요. 지금 기록원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시죠. 요거를 어떻게 디지털화 하느냐 이것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런 변혁의 시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는 분 계신가요? 불과 이게 얼마나 됐나? 이제 이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로 왔을 거랑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대신해서 폰에서 한다고 상상을 못 했지만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이 세상에 아주 일상적인 생활이 됐죠. 스마트폰 없이 자, 이제는 어떤 게 우리를 대신할까요? AI. 그렇죠? AI 디바이스인데 어떤 디바이스일까? 그죠? 아까 그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AI 어시스턴트 뭐 이런 개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영화에서 뭐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자비스 같은 게 이제 하나씩 붙으면 그거를 디바이스를 스마트폰으로 뭐 하던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모습으로 하든 이제 그런 시대가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다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는 조금 바뀌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빨리 알고 뭐 기관이면 기관, 개인이면 개인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이 하는 국가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혁신도 계속 그런 차원에서 있고, 네, 이 AI 에이전트의 이제 보안 이슈가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거는 예전처럼 로컬에서 솔루션 베이스로 하던 소위 SI 시대하고는 달라요. AI는 모든 걸 섭렵하죠. 점점점 그렇게 가잖아요. 정부도 하나가 되고, 우리 아까 국가정보자원관련 옛날 통전 얘기했지만 정보 자원도 다 모아서 안전하게 지키고 그래야 비용도 효율적이고 AI 같은 시대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가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리적으로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거에 대한 이슈를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애플 같은 데 보시면 애플의 큰 그림은 이렇다고 하죠. 지금은 다양한 그 LLM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애플이 시리를 통하지 않고는 시리를 통하면 그런 모델을 지금은 어디 챗GPT 들어가도 뭐 들어가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찾아 들어가고 잘 쓰는 사람이 야, 나 이런 기능 잘 쓴다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는 하나만 들어가면 다 모든 거를 섭렵할 수 있는 마스터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아마 고민 많이 하고 그걸 지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대가 한번 탁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거예요. 하나하나 다 들어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다음 주에 그 강민구 전 판사님 아마 와서 강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보이스로 이런 이제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아마 실사례로 보여드리고 하실 건데 저도 좀 준비해 왔는데 오늘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시연은 좀 못 해드리고 이제 아무래도 다큐멘터를 많이 관리하니까 제가 다큐멘터를 어떻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구글에서 나오는 그 노트북 LLM 시연을 좀 해드리고 또 키스텝에서 실제 LLM을 어떻게 하는지 공공이니까 공공기관의 실제 사례를 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는 게 잘 나와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그냥 말로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스터라 전체 앱을 감싸는 그런 마스터 시대가 오죠. 시장에서도 민간 시장에서도. 그러면 정부도 똑같아요. 점점 이 뭔가 마스터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어서 부처별로 하든 부처 내에서 또 하위 단위가 있겠죠. 그거를 관장하는 마스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각자 따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다큐멘터리에 관한 국가기록원이 마스터 역할을 하겠다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작을 알리는 개선안을 제가 강연 준비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이제 궤를 같이 해서 그것도 좀 설명을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했기 때문에 이건 스킵할게요. 그 얘기죠. 프랑스가 지금 몇 위 했나요? 5위죠. 그죠? 프랑스가 원래 13위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점프를 했지? 저희가 이제 토토스 미디어 이 지수 관리하는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발표하기 전에 작년에 몇 등 했는지 아세요? 혹시 저희 나라가? 24년에는 6등 했는데 잠깐 물 좀 마실 테니까 생각 좀. 네, 죄송합니다. 몇 등 하신지 아시는 분? 저는 책을 안 갖고 와서 뭐 맞히셔도 드릴 책은 없는데 6위 했습니다. 똑같은 6위고 이제 평타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안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13위에서 5위로 크게 상승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여기 그대로 원문이 여기 있죠. 아까 생성형 AI 생태계의 전환입니다. 어떻게 그 생성형 AI LLM을 받아들이고 구성을 했느냐, 이 에코를 만들었느냐. 프랑스는 굉장히 그거를 적극적으로 했죠. 그랬더니 저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대안이 되는 기술이다라는 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기록원에서도 LLM 기반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안을 이미 고민을 하고 안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고 하는 게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영국과 프랑스의 상대적 우위를 보면 이 오픈 소스의 AI 모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오픈 AI 아까 오픈 소스 얘기하셨죠. 그게 굉장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슈퍼컴퓨팅, 그렇죠? 이 AI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도 좋아야 되지만 모델 이거를 다 뒷받침하고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이게 이제
우리 행안부 같은 경우는 국정자원관련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기관이 어떻게 이거를 잘 지원하느냐, GPU 컴퓨팅 이게 굉장히 그 나라의 또 이제 AI의 수준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GPU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디플정위원회에서 이제 공시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서비스가 어떤 거예요? 예시가 있죠. 질의응답, 분석 활용, 문서 작성, 기획. 문서 작성이요? 그렇죠. 우리 공직에서는 문서 작성, 네. 윗분한테 이제 하고, 아까 제가 시연을 하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왼쪽에 다큐멘트를 내가 평소에 여러분들 업무하시면서 이것저것 만드시잖아요. 기획안도 만들고 막 해요. 거기 100건이든 1000건이든 쌓아놔요. 그렇죠? 내가 맡은 분야에. 그리고 쌓아놔서 쌓아놓기만 하면 그걸 내가 요구에 맞게 내가 윗분한테,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실장님한테 요런 형식으로 요런 주제로 하려고 보고서를 만들 거야. 그걸 만들어줘 그랬더니 수초 만에 만들어져요. 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좀 모디파이 해갖고 완성을 하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크겠죠. 그렇죠? 이전 이제 문서 작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연하려고 사실 준비했던 거는 그걸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 보도자료 만들어줘, 뭐 행사 기획안 오늘 저 세미나 하잖아요. 오늘 뭐 원장님을 모시고 몇 명 이렇게 세미나를 만들어줘 했더니 정말로 뭐 2, 3초 만에 만들어요. 그렇죠? 장소, 시간, 테이블까지 자기가 쫙 그 안에 만들어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사례 보여주려고 드리려고 했던 거는 분석이죠. 예, 저희 같이 이제 연구를 병행하는 기관들, 이제 키스텝이라는 기관이었는데, 10년치, 20년치의 연구한 결과물들이 있어요. 보고서가 쫙 있습니다. 그 뭐 수천 건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내년을 예상하는, 그리고 올해 내가 연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 주요 아이템을 분석해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쫙 그게 나와요. 그렇게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 우리가 공공 업무를 하는데 바로바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뭘 많이 넣어야 돼요? 데이터를 많이 넣어야죠. 여러분들 하시는 거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똑똑하게 답을 줘요. 내가 정말 내가 이거 저 보안 때문에 안 돼갖고 좀 어설픈 거 넣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어렵죠. 라이브하게 내가 지금 당장 쓰고 어제 쓰고 저장해놨던 걸 넣고 가장 최근에 과장님이 지시하셨던 거, 원장님이 지시하셨던 걸 막 넣어서 학습한 걸 나한테 해줘야 내가 원하는 답이 점점 더 가까워지게 나오겠죠. 그러려고 하면 뭐가 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체제에서는 넣으면 어디로 갑니까? 고스란히 이제 그렇죠. 해외로 가거나 뭐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으로 가거나 가는 거예요. 근데 기업으로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게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자, 키스텝 제가 말씀드린 그 모델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부 자료, 국가 연구개발, 키스텝 발간물, 브리프 보고서, 동향 분석 이런 거를 다 내부 자료와 외부 자료, 논문, 그다음에 API로 연결된 이 뉴스나 앱 이런 것들을 뭐 회의부터 시작하고 기한문 등 각종 품위 문서를 다 학습시켰어요. 여기는 이제 기관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셔갖고 오픈 소스로 그것도 오픈 소스로 개발을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많은 돈이 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학습을 했더니 여기에 이런 키스텝 내부 기반의 자연어 질의 답변 H2O GPT로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링크를 달아서 이제 시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 챗GPT 하듯이 내 업무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연구보고서가 연구원이 내가 원하는 바 지금 뭐 무슨 정부의 국정 철학이 이러이러한데 우리 과학기술 분야 이렇게 하려고 그래. 장관님 지시사항이 이거야. 이거에 대한 전체 세계의 뭐 바이오와 관련된 거라든가 트렌드를 분석해줘서 나한테 주고 내가 지금 연구하는 요 테마인데 요게 테마에 맞게 방향을 잡아줘 그러니까 그냥 답이 막 나와요. 쫙 펼쳐져요. 그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런트하게 인포메이션은 크롤링하는 기능도 있죠.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긁어서 틀은 잡아놓고 그 안에 지금 가장 그 내가 연구하려는 분야의 데이터를 그렇죠? 빙처럼 레퍼런스까지 쫙쫙쫙 여기 레퍼런스 다 있어요. 근거까지 다 있어요. 우리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일할 때 그렇죠? 이게 왜 이 데이터가 나왔지? 그 근거까지 달아서 주는 이거를 만들었어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이렇게 된 기관에서 일하는 거와 안 된 기관에서 일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그렇죠? 차이가 있겠죠. 자, 오른쪽은 이제 그 바이브 컴퍼니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이제 그
장표입니다. 요거를 그 디파이라 해서 키스테 3년간 보고서 전체 대상으로 한 거 뭐 퍼플렉시카 그다음에 GPT 리서치 해갖고 특징별로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지금 안 되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못 보여드리는데 하여튼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그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의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렇게 해서 모델 만들고 하는 건 오히려 어렵지 않은데 현실이 뭐냐? 고성능 서버, 스토리지 시스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이 넘버원이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버벅거리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앤드류 용도 이제 얘기를 하고 거장들이 얘기하지만 기술적인 갭은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이슈는 점점 사라지는 시대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어떻게 내가 갈아 끼고 빼고 넣고 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일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 강력한 파워풀한 컴퓨팅 자원이 우리 국가기록원 안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로 보면은 어느 한 이제 곳에서 그걸 관장하고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가는 게 지름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 앞에도 이제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하게 되면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집약을 해서 데이터도 튜닝시키고 전문가도 집약을 해서 하다 보면 6개월, 1년 가다 보면 금방 해요. 우리 범정부 정부 조직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엘리트 조직이에요. 저는 전 세계에 우리 가서 느끼지만 우리나라처럼 일 잘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둘째 가라면 서럽죠. 이런 훌륭한 자원을 이렇게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잘만 어레인지하고 하다 보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고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케이스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만 하면 굉장히 이 모델 자체가 굉장한 그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이 흐름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거, 고품질의 오픈소스 한국어 LLM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글로 학습한 오픈소스 LLM이 부족하다. 근데 이제 도처에 좀 있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시너지가 지금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각자 학습하면 뭐합니까? SK 따로 KT 따로 하면 뭐합니까? 이걸 같이 합치면 말뭉치가 그만큼 커지니까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되겠죠. 그게 우리 정책이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정책이잖아요. 그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다 아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능력은 좋은데 협동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협동만 잘해도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특징 말씀을 드려보고요. 근데 요건 이제 슬라이드 하나만 준비했는데 오전이래. 그 전 시간에 보니까 소버린 AI를 엄청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 소버린 A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범정부적으로 이 초고대 AI라고 명명하는 이 생성형 AI 기반의 초고대 AI를 소버린 AI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정의도 잘하고 그 구축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뭐 늘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왜 소버린 AI가 강조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 먼저 요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주권 적용, AI 주권의 문제, AI 소버린 AI 문제점은 뭐냐? 민감 데이터 전송하는 거 당연히 그렇죠? 민감 데이터 전송을 해야 되죠. 민간 기업에 전송을 해야 돼요. 돌이킬 수 없어요. 비가역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독점에 따른 비용 증가. 이거는 요즘에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민 케이스 아시죠? 배민이라든가 우리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있으면 그 택시하는 분이나 식당에 있는 그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막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데이터가 다 간 거예요. 데이터가 빅테크 기업에 다 가서 돌이킬 수 없는 딱 지점에 이르르면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리고 거의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장사가 안 되는데 오토바이 퀵에 몇천 원을 주고라도 뭐 7,000원짜리인데 실제 판매되는 거 13,000원 이렇게 한대잖아요. 내 가격이 아닌데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앱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소위 락인 효과라 그러죠. 락인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공공에서 갖고 있는 우리 국가기록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 넘어가서 어느 임계체 다 다뤘다. 넘어가면 소위 이제 그 자원을 활용하거나
이제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국가 기록에서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외국 기업에 그렇게 가서 락인되는 게 안 돼. 그게 소버린 AI가 국가적으로 생기는 거고,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이제 공공에서 범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또 특정 기업한테 가서 다 락인이 됐어요.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배민이나 카카오택시 이렇게 보면 알지만 기업의 생리랑은 다르죠. 정부랑은. 그렇게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소버린 AI입니다. 그러니까 소버린 AI라는 사전적 의미는 그야말로 주권이죠. AI 주권이에요. 근데 주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외산이냐 뭐 국산이냐 차이지, 정부로 보면은 우리 이제 국가기록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를 국가기록원이 주도하면서 당연히 기술은 민간 기업의 걸 하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아까 발표한 거 보니까 좋은 거 하나 눈에 띄는 게 컨테이너로 해서 온프레미스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탑재 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건 괜찮죠. 그거는 좋은 전략이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국가기록원의 전산실, 정보실에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관리를 누가 하고 책임을 누가 지느냐. 우리가 관리하고 컨트롤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돌리는 OP는 당연히 이제 기업의 엔지니어나 할 수 있죠. 그러다 6개월이고 뭐 탑재하고 인수인계하는 것까지 하고 이제 자체 운영하는 능력이 되면 우리 기록원에서 하고 이런 모습은 안전하죠. 거기에는 이제 주권 적용에 문제점이 없어지죠.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한 시대다라는 거죠. 소버린 AI를 굉장히 강조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굉장히 괜찮은 이제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수인계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체화하는 데는 이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버린 AI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AI 운영하고 사실 개발 능력보다는 지금은 개발 기능 하나하나 개발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기능보다는 맥락을 알고 잘 운영하는 활용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챗GPT가 어젠 좋지만 내일 뭐가 더 좋은 게 나올지 몰라요. 그걸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따라간다고 한들 좀 있으면 또 바뀌고 하는데. 그럼 그때 가서 바꾸고 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오늘은 A사의 제품을 썼지만 내일은 기록원에서 C사를 쓸 수도 있고 B를 쓸 수 있는 그런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게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급변하는 AI 기술 정부의 요구에 맞게 내재화한다. 그렇죠? 커스터마이징해서 내재화하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체험을 했지만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를 잘 견고하게 구축하면 수출 모델로서 훌륭히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두바이 가서 거기에 이제 각국이 왔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다 동그래지고 다 고민만 하고 있었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도가 나간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역량을 모으면 굉장히 전자정부 한류 우리 행안부에서 하듯이 되겠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몇 분까지 하는 거죠? 네네. 그럼 요거는 쭉쭉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그래서 이 생성형 AI의 이 파급력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생성형 AI 기초가 되는 대형 언어로 LLM은 정부 기관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평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그죠?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워낙 그죠?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는 걸 이미 감지를 하고 미국에서는 이런 행정명령을 급하게 대통령령으로 내리죠. 그리고 아까 이제 네이버 했지만 삼성 반도체가 작년 이제 9월이었어요. 작년 9월만 해도 아까 하신 그런 이제 온프레미스나 컨테이너로 하겠다는 얘기를 일반화시키기 전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 이후에 이제 맥락이 좀 그렇게 흐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 내에 두는 방식으로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그전에는 다 기업이 어떻게 했냐면 좋은 이제 그 기업에 파워풀한 데이터 센터가 있고 한데 그럼 리모트로 저희한테 데이터를 좀 알아서 학습을 해서 서비스를 해줄 텐데 왜 굳이 걸로 들어가야 되냐라는 게 이제 기본 스탠스였어요.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뭐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이렇게 민감 정보를 함부로 내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 이제 현실과 갭이 있다가 한 1년 좀 이렇게 흘렀네요. 그죠? 1년이 1년 정도 흐른 사이에 그런 이제 전략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삼성 반도체도 뭐 내부 반도체 고급 그죠? 기밀을 다른 기업한테 준다는 게 쉽지 않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도 그렇고.
자, 그래서 아까 렉 얘기했죠. 뭐 아시겠지만 이건 로컬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 국가기록원에 있는 데이터를 국가기록원 안에 이제 내부에서만 학습을 하고 벡터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외부와 연동하는 LLM 모델만 데이터 등급을 나눠서 연동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안 이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RAG 기술이 상당히 요즘에는 그 할루시네이션이나 그다음에 보안 이슈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의 활용 유형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백지에서 얘기하면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이렇게 타입을 좀 만들어 봤어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이제 소위 K-GovLLM이라는 건 그냥 명령을 한 겁니다. 코리아 가버먼트. 이게 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K-GovLLM이라고 해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쓸 수 있게. 그죠? 완벽하게 뭐 상용화하는 제품까지 수준 안 가더라도 받아서 내가 추가 우리 기록원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서 조금 더 우리 기록원 직원이 잘 쓸 수 있게 파인 튜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의 유형 1. 두 번째는 요 네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유형 4는 뭐냐면 RAG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각 부처 기관에서 로컬로 학습을 해서 벡터 스토리지 넣어서 이 랭첸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 그게 이제 4입니다. 그럼 가운데는 뭐냐? 파인 튜닝입니다. 파인 튜닝.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파인 튜닝. 파인 튜닝을 근데 요즘에는 자원이 워낙 그 GPU 환경이 워낙 많이 필요하고 또 에너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경량화 모델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PFT. 이게 뭐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일 겁니다. 이런 경량화를 해서 자원을 좀 최소한 사용하게끔 하고 파인 튜닝 전형적인 뭐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이나 리워드 모델 통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다 파인 튜닝하는 사전학습 모델을 이용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범정부 조직이 학습하는 패턴은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야, 요번에 내가 고민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기재부 가서 할 때도 유형 2에 해당하는 걸 저희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자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우리가 이만큼 있는데 아까 10억 개라 그러셨나요? 그거를 지금 20%밖에 못했는데 그것도 디지타이징 한 거는 그중에서 반밖에 못했어. 이거를 최소한 10%는 굉장히 핫하고 좋은 기록물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전 부처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겁니다라고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유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설득하기도 좋고 받아들인 사람도 성과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LLM을 A, B, C 타입으로 나눴어요. 자, LLM을 여기 보시면 우리 기록원도 마찬가지예요. 전산실에 가면은 이 파이어월이 다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이 방화벽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GPT-4, 예를 들면 GPT-4를 활용한다 그러면 내부의 LLM 시스템을 개발을 하더라도 어디에 갔다 와야 됩니까? 외부에 갔다 와야 되죠. 이게 지금의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방화벽 밖에 벡터 DB하나 기업, 우리 뭐 정부 조직이 갖고 있는 거를 벡터 하더라도 내부 시스템만 안에만 있고 그 활용하는 LLM을 외부로 간다 그러면 여전히 데이터 보안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장점은 뭐예요? 지금 뭐 상용화돼 쓸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챗GPT 집에서 쓰시고 뭐 사무실 쓰시는지 모르지만 망불가 돼서 아마 못 쓰시겠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쓸 수는 있지만 외부로 이제 입력이 되는 그 단점이 있죠. 이런 장단점이 있죠. 자, B는 방화벽이 어디로 갔나요? 왼쪽으로 갔죠. 방화벽 안에 이 LLM을 오픈소스로 개발한 거 아까 개발한 걸 안에다 두면은 이게 어디에 자유롭나요? 보안 이슈가 해결이 되겠죠. 근데 단점은 이 LLM 오픈소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수준 높게 끌어올리느냐 이런 게 좀 이슈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내년만 해도 또 달라지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갭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 수준이기 때문에 요건 단점이 조금 뭐 그렇게 희석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파인 튜닝. 아까 말씀드린 유형 2, 3과 같이 이제 외부에 있는 LLM을 뭐 들어서 이렇게 하고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기록원에 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녹여서 학습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록원만의 똑똑한 엄청난 LLM 모델이 하나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죠.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학습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하드하게 갈 거고. 제가 40분까지니까 이걸 좀 간단히 뒤에는 실질적인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왜냐하면 우리 기록원이 지금 이 고민 우리 AI의 정책의 고민에 굉장히 이그젬플이 좋은 지금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AI 소버린 AI라고 하는 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냥 소버린 AI 하면 헷갈려요. 그냥 외국의 오픈 AI 쪽이나 구글이나 안 주고 우리나라에서만 잘하면 소버린 AI가 지켜주는 거나 할 수 있는 건 착시입니다. 그런 소버린 AI가 아니에요. 그건 주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기업의 주권을 지킬 수는 있지만 정부의 주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운영 주권, 데이터 주권, 소프트웨어 주권을 나눴어요. 운영의 주체가 누구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앵글입니다. 데이터 주권은 다 지켜줬다 그랬는데 운영은 뭐 글로벌 기업에서 하든 뭐 다른 국내 빅테크에서 한다? 그럼 데이터가 어디에 있나요? 로케이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방화복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큐리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민감한 데이터를 함부로 주기가 어려워요. 규정상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보안 지침에서 내부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조직은 외부로 인터넷을 통해서 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지침에. 그걸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 거를 넘기 위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위 AI와 이 시큐리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 게 이제 망블리 TF가 개선 이제 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이제 접점을 잘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데이터 주권, 소프트웨어 주권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 주권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이제 CSP 클라우드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주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해관부에서 이제 민간 협력형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 모델입니다. 이게 조금 바뀐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자,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가죠. 우리 국가기록원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나요? 네. 원장님께서 바로 대답을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그 공공 클라우드 센터가 공공 클라우드와 민간 클라우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공공 클라우드는 뭔가요? 우리 국정자원관리원, 우리 행안부에는 국정자원관리원. 이게 전형적인 우리 공공 클라우드 센터에서 다 운영하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받아다가 운영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자, 민간 클라우드는 뭐죠? 그냥 기업이에요. 뭐 구글이든 MS든 네이버든 SKT든 KT든 이런 데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건가요? 당연히 이 가운데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하이브리드형. 그러니까 유형 1, 2로 좀 나눠 본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이제 정책을 저희도 이제 많이 이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논의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가시지고 정리 안 돼 있으면 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소버린 AI도 그런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작지만 엄청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근데 잘못 잡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해가 빠르세요. 이게 이제 기업 가서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공의 로직이나 예산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는 그 프로세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보안이라는 개념이 거기선 CEO에서 하는 거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해 끄떡끄떡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해도가 돼 있는 조직에서 이걸 잘 이해하고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유형 1, 2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유형 1은 뭐냐면 보세요. 정의가 공공 건물의 공공과 민간 설비와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다. 유형 2도 민간 건물의 공공과 민간 설비 동시에 뭐가 차이가 있나요? 저거는 공공, 밑에는 민간이죠. 그 차이고 조직으로 보면 센터장 관리, 감독, 보안 책임자는 행정기관에서 수행.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 있는 여러분들, 공무원분들이 센터장도 하시고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돌리는 오퍼레이션은 민간 기업이 하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매출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나쁜 게 아니에요. 기업도 할 거 다 하고 다시 시큐리티 문제만 정부와 같이 손잡고 가자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정부도 살죠. 그렇죠? 정부 주도라는 게 다 빠지세요. 우리 정부에서 다 할게요. 어떻게 다 하세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서 데이터 센터도 짓고 돈도 많이 줘서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거를 뭐 거기 정부에서 뭐 한 걸 가지고 활용하는 건 좀 우리가 조금 귀찮아. 조금 우리한테도 좀 줘라는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도 이제 ROI 관점에서 접근하는 조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양보를 해서 양보라기보다는 뭐 그런 유형을 감안을 해서 이거는 민간 건물의 설비의 동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지 운영의 조직의 주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민간에 가 있지만 이제 운영의 이런 거는 주체는 국가기록원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민간 기업들도 이렇게 정부나 민간 기업들 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구별해서 하고 있다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만을 위한 국방부만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아예 져줘요. 뭐 아리조나 이런데 100% 정부만을 위해서 이런 접근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이즈가 틀리니까 그걸 좀 달리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요 은행도 철저하게 망을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은행원들 캐시어 하시는 분들조차도 전산시 서버에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망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은 제로 0 하나만 틀려도 큰 사고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와 같이 민간 데이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다 알 수 있었고요. 자, 여기서 우리 그 기록원에 있는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한다는 게 이런 그림입니다. 자, 유형 이게 넘어갔네. 이게 또 여기가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만드신 아니에요. 개선안이에요. 이게 비공개 정보 비식별화. 여러분들 더 전문가시잖아요. 비식별화하는 처리하는 개념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 수작업으로 하려고 했더니 한계도 있고 아까 원장님께서 농담식으로 입사해가지고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 이거 처리를 못 하신다면 양이 어마어마해서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수작업으로 해도 그 정도의 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잘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자, 앞에 그냥 잘못 눌러서 넘어갔는데 앞에 설명드리고 연결을 해볼게요. 자, 공공 클라우드 센터 아까 하이브리드 얘기를 드렸어요. 자, 유형 1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인터넷망과 폐쇄망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이 폐쇄망 국가 전체로 보면 부처로 쭉 나눌 수가 있겠죠. 기록원이면 기록원 안에. 자, 아까 말씀드린 렉 기술도 있고 그 전용 기록원이든 국가 전체의 초거대 AI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오픈 소스로 만들든 이제 그 폐쇄형으로 만들든 민간 LLM 모델을 이렇게 이식시켜도 되고, 그렇죠? 자체 개발되고 뭐가 됐든 협정을 하든 안에다 폐쇄망 안에다 둡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아무 질문을 해도 돼요. 그렇죠? 실수해도 되고 어차피 관리하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원이 관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로 보면 이렇게 나눠지지만 기록원 안에서 보면 뭐라고 국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렉으로 해서 해요.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국가 기록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산출이 되잖아요. 반출이 되는데 이거를 다 분류를 해야 되죠. 재분류를. 그걸 다 수작업을 하려면 하세월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 김명옥 팀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그렇죠? 유형 1. 우리 그 정보공개법에 정확하게 1호부터 쭉 9호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개인정보가 제일 포션을 많이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80% 정도.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나머지 1호에서 5호, 7호에서 8호를 분류하는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잡으면 내가 하는 일을 바쁜데 언제 다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델이 되게 좋지만 이거를 자동화하지 않으면 일반 부처에 좋다고 기록원에서 너무 썼더니 너무 좋습니다라고 해도 내가 이걸 다 한다? 자동화 안 되면 그거는 현실이 안 맞아요. 저희가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사업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이거라도 실제 내 업무에 방해가 되면 도움이 잘 안 돼요. 협조도 잘 안 되고. 손가락이 자꾸 터치를 하네. 자, 그래서 지금 AI 기반 공개 재분류 지원 시스템 우리 만드신 걸 보면 여기는 오히려 더 잘하시겠죠. 원장님도 뭐 아실 것 같아요. 보고 받으신 내용 아니신가요? 그렇죠? 예. 그 전자 기록물의 입력을 여기 뒤에 그림까지도 있어요. 초고대 AI 연동, 메타 정보 기반, 비식별화 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록물이 입력이 되면 크게 보면 1차로, 2차로 나눠서 비식별화를 합니다. 이 비식별화가 여기 보면 뭐 주민번호라든가 여권번호 이런 거는 사실 구별하기가 쉬운데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LLM이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비식별화 툴로는 미스매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SLLM 기반으로 해서 돌립니다. 아까 우리 하정원 센터장도 크게 욕심내지 말고 SLM을 한번 해보라 그랬죠. SLM으로 돌려서 2차로 비식별화를 해요.
그럼 이 BC별 결과 저장 DB가 우리가 가장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 많이 하시는 이 센서티브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죠. 4, 5, 5, 6, 5, 7, 5 쫙 나누잖아요. 이거를 자동화해서 쫙 뿌려주죠.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공개 벡터 DB에서 이미 그 유형별로 1호부터 쭉 했던 거를 이미 완전히 벡터화해서 낱낱이 공부한 똑똑한 LLM 모델이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 크로스 체크를 한 거 가지고 메타 기반의 후처리 작업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걸 넘겨주는 거죠. 그래도 또 안전하게 하자 해서 DMZ에다 두는 이 에어리아의 컨셉을 잡은 거죠. 그죠? 잘 잡으신 거죠, 기록원에서. 자, 이거를 잘 패키지화 된 거를 잘해서 외부망으로 던진다? 이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궁합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CSO 등급, 클래시파이드 센서티브 오픈해서 민감부터 상중하로 나눈 이 하에 해당하는 거를 외부로 반출한다라고 이 맥을 같이 해서 국가기록원에서 이 DMZ 서버를 통해서 외부망으로 반출하는 이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리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LLM 기반으로 이 문서 분류하는 거를 자동화했더니 아직까지는 도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1호, 2호, 3호 뭐 근거 있지만 그거 다 매칭해갖고 문서 보면 그게 그건 것 같고, 이게 2호로 가야 돼? 중으로 가야 돼? 이게 좀 그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LLM은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벡터 이제 스토리지에 있는 거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게 메토가 되는지를 쫙 뿌려주고 여러분들한테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내가 틀린지 한번 봐주고 넘기는 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우리 기록원에서 많이 할 텐데, 그런 거는 이제 보존 가치나 연수 이런 걸 다 조건을 해서 개발을 하게 돼서 패키지화하면, 이거는 부처로 그냥 이걸 딱 상품화해서 어떻게 보면 패키지 솔루션을 이제 기록원에서 한번 돌려보고 레퍼런스로 많은 예산으로 들 필요도 없죠. 적은 예산 한번 해서 베스트 프랙티스의 공공 패키지화한 지능화된 뭐 LLM 그 모델이다 해서 아마 하면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전 부처가 이 데이터를 AI에 마음 놓고 넘기고 분류할 수 있고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AI는 엄청난 진일보를 할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는 다 DMZ에 있는 저 정보공개 서비스 안에 공개 DB, 외부 초거대 AI 연동,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비주얼하게 이렇게 구성될 거는 이그젬플입니다. 이렇게 비주얼하게 해야 되죠.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가기록원이니까 이건 이제 국가 전체로 놓고 봤어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하려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발하는 능력보다 활용 능력. 그 활용 능력 플러스 활용 능력이 좋다는 거는 관리 능력입니다. 이 MSP에서 매니지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예요. 이 전체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CSP 기업들을 잘 관리하는 거. 그리고 어느 한 기업에 사실 디펜던트 되면 안 돼요. 항상 예를 들면 한 3-4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잘하는 게 뭐예요? 인텔리전트한 조직이니까 명품을 고르듯이 우선순위, 여기서는 우리 기록원에서 우리 정부에서 잘하는 거를 잘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메인별로 이렇게 CSP를 2대, 도메인별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둬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메인을 다 감싸할 수 있는 뭐 오픈소스를 하든 폐쇄형으로 하든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너럴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기록원 내에서도 바꿀 수 있죠. 과마다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센서티브에 이거는 1과만 갖고 있어야 돼. 2과는 안 돼. 이런 별도로 해도 되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레그 기술을 하든 아니면 파인 튜닝을 하든 돌리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잘 관장을 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게 이 멀티 클라우드 개념입니다. 이거를 잘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 경험 방향만 잘 잡으면 저희는 굉장히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되고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버린 AI 이슈 앞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양날의 검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리고 2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거는 해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 내용은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마치고요. 여기까지 제 강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창희 팀장님.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주셔갖고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국가기록원이 AI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통찰을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거나 주시면. 네, 질문이 없는데 제가 그러면 질문 네.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포털 팀을 맡고 있는데요. 예, 실제 지금 같은 상황은 그러니까 내부망에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다가 실제 아까 그 정보 공개된 애들만 공개된 데이터들만 외부망으로 다 넘겨서 저희가 이제 포털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저희도 AI를 좀 도입해서 실제 그 라그 시스템 같은 걸 도입을 하고 해서 저희 그 포털의 검색 기능을 조금 고도화시키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지금 망분리 관련해가지고 망분리, 어떤 네. 이슈가 있나요? 그야말로 지금 망분리 체계에 있으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화면이 사라졌네. 망분리는 망분리 체계에서 이러한 포털을 운영하는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의 접점을 찾은 아이디어잖아요. 말씀드린 게. 네, 네. 그러니까 CSO 중에서 5등급은 사실은 인터넷망으로 가도 되는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포털에서 관리한 데이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아까 뭐 DMZ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출돼도 되는 영역이 있는 데이터니까 이건 우리가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SLLM 모델을 도입한다고 하면 네. 그 SLLM 모델이 내부망에 있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 되게 중요하죠. 내부망에 있느냐 외부망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망에 존재해야 합니다. 내부망에 존재해야 된다. 내부망에서만 존재해야지 이게 현재 망분리 체계에서 외부망에 존재한다? 뭐 사스에서 이제 그냥 끌어다 쓴다? 끌어다 쓰는 순간 인터넷이 뚫리는데요. 그거는 지금의 망분리 정책과도 위배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안전하게 두는 데서 운영을 하면 돼요. 그 전체를 다 컨트롤하고 관장하기 어렵다? 그러면 국자원 같은 데서 전체적인 거를 거기 역량이 집중돼 있잖아요. 리소스 관리에. 거기서 그런 거를 잘 개발을 해서 각 부처가 기록원이 쓸 수 있게 제공해주고 그래도 좀 아쉬운 우리만의 기능을 좀 넣고 싶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기 로컬에서 추가 개발해서 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모델 자체 로케이션은 안에다 둬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허들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걸 넘지 않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마스터 AI 아까 애플 얘기한 거 드렸잖아요. 애플이 이제 전체적인 거 다 뭐 서비스 그때 찾아가지 않고 나만 들어오면 다 되라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모든 게 이제 한 1, 2년, 2, 3년 안에 그게 돼요. 그럼 정부는 그 기술 쫓아가다가 나중에 꽝 해요. 지금은요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기업도 다 정부한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되게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내고를 하려고 이렇게 좀 막 여지를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딱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쉬운 소리 안 할 거예요 아마. 정부가 하시든 말든 우리가 이미 마스터를 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스의 개념을 이제 마스터하고 버티칼로 나눕니다. 보통 생태계를. 이제 앞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스터 전체를 갖고 이 버티칼은 각각의 사스 형태를 잘 해서 생태를 가지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체 마스터의 로케이션이 어디냐. 민간 쪽에 가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전체를 쉽게 말하면 이제 하단에 있는 안전한 국가기록원 내지는 이제 국자원 같은 그런 데서 허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포털의 형태에 따라 기관에 따라 락으로 하든 파인튜닝을 하든 이런 거를 제공을 해주고 도메인으로 하든 전체로 하든 자율성을 주면서 데이터도 가져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국정원에서 뭘 다 갖고 있어요. 굳이 그쪽 안에 다 관리하시고 필요한 건 우리가 제공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가면 대안을 찾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렇게 숲에서 보고 접근을 하면 그 다양한 이제 기업들의 요구, 이제 조직의 요구가 이제 해결한 대안이 보이는데 밑에서 이런 서비스가 좋고요. 아까 원장님 잘 보신 거예요. 이런 서비스 막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렇죠. 내 좌표가 어딘지 모르고 헤매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나오면 우가하고 야 이런 게 좋대. 근데 내 있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데 그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탑다운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응용하는 거는 기록원의 자체 능력에 따라서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실제 하면 좀 한계를 많이 저도 경험을 했어요. 사업도 많이 지금 정책팀에 있지만 실제 아무리 뭐 공공데이터 뭐 해서 법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행안부에서 실제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땐 대안을 안 줘서 그래요. 대안을. 아니 공무원분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자는 거 행안부에서 하자는 걸 굳이 비토를 놓겠어요? 대안이 뭐냐면 이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한 대안을 주거나 그다음에 좀 귀찮은 정도를 좀 줄여줘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바쁜데 뭘 데이터 이거 해갖고 개방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 찾고 그걸 분류를 하고 그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되는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있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 데이터만 자꾸 준다.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 아주 소중한 건 잘 품고 안 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우한 데이터만 주는데 그런 경험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 하다 보면 그게 걸려요. 벽에 부딪혀요. 움직여 줘야죠. 공직 다 부처해서 우리 행하면서 딱 좋은 그림 갖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도 좀 분산하고 책임질 일이 없게 만들어주고 또 일도 아까 우리 기록원에서 잘 기획하신 그런 패키지화된 그런 모델을 잘 만들어서 배포해주면 손쉽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일하다가 퇴근하다가 한 30분 정도에 LLM 돌려서 문서 분류 오늘 내가 한 10개 만들었는데 따다다다닥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다음날 과장님한테 결제받고 국가기록에 넘기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실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갈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조금 나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도 이제 그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하신 모델 이런 걸 연결을 해서 대안을 찾는데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강연을 통해 AI 기술에 대한 통찰을 얻었고 국가기록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이 이제 수행할 AI 기술에 대한 활용과 다양한 혁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